네, 그렇죠. 1년이면 1년 넘죠. 오케이. 억대 연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니까요. 동생은 그렇게 가져갔고, 이제 도장을 제가 2개를 경영하고 있는데, 각각 도장에는 평균 150명씩은 다 넘게 있습니다. 넘게 있고, 요즘에 좀 경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6년 전에, 한 도장에 200명 정도 넘게 있었고요. 세 도장을 합쳤을 때, 대략 5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아까 부자 됐겠네요. 부자는 아닙니다. 저는 돈을 모으는 데는 기술이 없습니다. 근데 쓰는 데 기술이 있냐? 쓰는 데도 기술이 없는데, 저는 대다수 동생들, 제자들한테 퍼주는 걸 많이 하죠. 알아달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권도장 경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센스가 빠른 편이고요. 그리고, 센스가 빠르지 않으면은, 살아나기 힘든 시대에 있습니다. 센스가 빠른다 하는 거는 눈치가 빠른 게 아니고 추진력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빨리 읽어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고서는 뒤처지고 도태됩니다. 결국 진다고 아까 말한 경쟁이라고 보면 진다는 거죠. 경쟁하는 거 무서워 짜증나 아니에요.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내가 강하고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경쟁이 싫으면 아까 말한 나는 자연이다 참 산에 가서 혼자 조용히 살다가 매인 물이 죽든지 해야 돼요. 그러면 여자 학생들은 어떡합니까? 아이고 여자들은 더 좋죠. 희소성 가치라고 들어봤어요? 희소성 가치, 희박한 가치. 어디 가나 흔히 볼 수 있지 않는 희박함, 희소성. 여학생들은 더 좋죠. 남자 사람들은 많잖아요. 여학생에 비하면 없습니다. 여학생들 여성 전용 태권도장, 여성 태권도 전용 관장, 여기는 여성들만, 여아이들만 시대가 험하잖아요. 엄마들, 여자아이들 키우는 엄마들, 태권도도 못 보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징수에서. 여자들만 있는, 여성이 전문화된 관장, 사부는 다 여자. 내가 볼 때는 세상에 반은 여자예요. 반은 남자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둘이 있긴데 다 실패했어요. 왜냐? 뭘 제대로 모르거든. 무작정 일어난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아니, 화장실 여자들 중요하잖아요. 화장실 잘 됐어요. 가면은 급하게 아이들 생리라도 하면 생리대 쓸 수 있도록 생리대 딱 비춰놓고. 아이템은 많죠. 내가 남자라서 못할 뿐이지. 일단은 자 이번 주제 갖고 얘기를 해볼게요. 뭐 제 자랑 같았지만 제 자랑은 아닙니다. 자, 아이쿠야 코로나 시대 태권도장 전망은 무거운 주제입니다. 코로나가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발병하고 한국에 서서히 넘어오다 2월달 중반이 되면서 팡 터졌죠. 신천지 이만희 구속시킨다 난리도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죠? 예. 일단은 5월달 정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지금 8월달이 접어들면서 또 8.15 강화문 집회 때 사랑제일교회로 통한 소수 종교 집단에서 이루어진 제2 대확산, 대유행 무섭기도 합니다. 서울 수도권은 거의 뭐 하루에 400명까지 나오다가 지금은 좀 100명까지 줄은 것 같고요. 뉴스 봤을 때. 그리고 지금 한국의 심장인 수도권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말이 2.5단계인지 3단계예요. 3단계면 국가적 셧다운이거든요. 경기가 마비돼 버려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현 시점이죠. 코로나 시대 태권도장 전망이가 뭐 안 됐지 않습니까? 2월 16일날 제 태권도장 문을 닫았어요. 2월 23일 닫았구나. 2월 23일날 문을 닫고 5월 16일날 문을 열었죠. 네. 자, 여기서 트릭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겠죠. 무슨 트릭이 있었냐. 당시에 코로나가 왔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태권도장 관장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 학교가 등교가 제한되고 등교를 안 한 상태니까 부모들은 막 이거 코로나 걸리면 다 죽는다 생각해.
태권도장이니까 학원을 갈 것이 모든 걸 다 걸어 잠겼습니다. 태권도장에 아니 99%가 안 나오는데 태권도장 어떻게 해요? 갱년 어떻게 하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이거는 정말 총알하고 대포만 안 날다는 게 완전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태권도장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보통 갱년을 하면 그 한 달 갱년한 수익금 가지고 또 이 자기는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가 그래요. 소상공인이니까. 우리는 세금을 크게 내지 않는 소상공인이에요. 나중에 그거는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행정적인 부분도 알 필요가 있으니까 설명 드릴 텐데, 자, 왔습니다. 생각지 못한 위기가 왔어요. 자,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위기가 딱 왔을 때 문을 제일 먼저 닫았습니다. 아, 이게 한 달 만에 정리가 되진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이 위기를 나는 극복하는 때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문을 제일 먼저 닫았습니다. 그리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요새는 밴드로 많이 하죠. 저희 태권도장은 부산시에서 제일 먼저 닫겠습니다. 왜냐? 아이들 운전이 최선입니다. 운전이 아니죠. 안전. 미안해요. 혀도 꼬이네. 아이들 안전이 최선입니다. 최고이고. 저는 굶어 죽더라도 도장문 닫겠습니다. 안전하다라고 판단될 때, 국가에서 안전하다고 얘기할 때, 근데 다시 열겠습니다. 하고 문을 딱 닫았습니다. 부모들이 어려운 결정이 있을 텐데, 감사합니다. 막 됐어요. 어차피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애들 안 오는데 어떻게 문을 엽니까? 하지만, 하루 빨리 닫아도 나는 제일 먼저 닫는 거예요. 하루 빨리 먼저 닫았대서 이게 뭐가 달라지지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정말 날랐습니다. 태권도 관장들. 택배하러 가고, 네, 대리운전하고, 태권도 관장들이 배운 게 태권도밖에 없다고 할 줄 아는 건 운전밖에 없대요. 다 그러고 있었죠. 뭐 저는 돈이 많았을까? 아니에요. 저도 힘들었죠. 하지만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전 세계가 멸명하는 바이러스가 되지 않는 이상 국가에서 놔두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한 2달 정도 하려고 하니까 물론 확산세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어떻게 바람이 엄청나게 부네요. 태풍이 온다더니. 이 소리 태풍 소리입니다. 잠깐만요. 문을 좀 닫고 올게요. 바람 소리 들리죠? 잠깐만요. 자, 닫고 왔습니다. 훨씬 조용해진 것 같네요. 미안해요. 자막이 많이 들어갔겠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2달 되니까 확산세가 줄어들고 안전성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가에서는 개별 셧다운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때도 태권도장은 저는 제일 늦게 열었습니다. 제일 먼저 닫고 제일 늦게 열고, 다른 데서는 5월 초 또는 4월 말쯤에 태권도장을 다 열었어요. 나라에서는 문 열지 마라 아직 한데도 아이고 막 굶어 죽거나 코로나 걸리거나 똑같다. 태권도는 다 열었습니다. 저는 안 열었어요. 계획이었죠. 철저히 계산된. 일주일 정도 늦게 열었습니다. 일주일 빨리 연다 해서 리스크를 많이 하고 일주일 늦게 연다 해서 죽진 않아요. 근데 제일 먼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제일 늦게 문을 열다. 아이들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나는 좀 더 판단 뒤에 문을 열겠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네, 대성공이었습니다. 부모들 신뢰를 확 얻어버렸죠. 이 사람 힘들 텐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아이들을 생각하는구나. 네. 신뢰를, 부모와 태권도장의 지도자 간에 이 신뢰가 바탕이 되면 태권도장이 망할 수가 없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문을 빡 열었어요. 자, 복귀가 어떻게 됐을까? 100% 복귀했어요. 다 왔어요. 그 불편한 상황 속에. 그럼 다른 태권도장들은 네, 40%, 50%, 좀 많은 데는 60%. 내가 100%다 왔다니까 다들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거짓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내만 그랬을까요? 내가 똑같은 작전을 썼던 새 도장 또는 내가 교수님하고 같이 하고 있는 동문도장도 몇 군데가 있어요. 거의 다 90% 40% 복귀했어요. 위험한 순간 위기가 왔을 때는 이 위기에 대해서 어떡하지 손가락 빨고 있다가 그냥 죽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는 손가락 빨고 있다 죽느니 어차피 죽을 거라면
생각을 해야 돼요. 기회를 어떻게 밟고 것인지. 그렇죠. 대성공했어요. 다른 데는 그러고도 계속 70억, 80억밖에 안 됐어요. 우리는 새로운 수능생을 더 받았는데 오히려 숫자가 더 늘었어요. 100% 복귀에 뭐 10명 정도 더 왔으니까 새로운 친구들이 늘었습니다. 신기하죠? 태권도장은 여러분 개념을 바꿔야 돼요. 새로운 아이들을 많이 모아와야 되겠다가 아니고 있는 숫자를 잘 관리한다 생각하면 새로운 아이는 그냥 복귀돼 있어요. 일반의 태권도 관장들이 개념을 잘못 잡고 있어요. 사부도 마찬가지고. 아이를 많이 모아와야 되겠다. 애들 많이 데리고 와야겠다. 어떻게 하면 애들 많이 모으지? 어떻게 하면 수능생을 많이 확보하지? 어떻게 가는 모집을 하지? 틀렸어요. 있는 애들만 잘 가르치, 있는 애들만 관리 잘하고, 있는 애들한테 정성을 쏟다 보면 그냥 숫자는 붙습니다. 이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주저리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 뭐 이거 듣는 사람 듣고 안 듣는 사람 안 듣겠죠. 라디오다 생각하고 틀어놓고 들어보세요.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태권도 전망은 힘들죠. 코로나 시대 태권도 전망만 힘들겠습니까? 다 힘들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힘들지? 이런 말은 약간 김학득 교수님 냄새 나네. 다 힘들죠. 그럼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안 힘드냐? 칠밥통들? 안 그래요. 당장은 직장생활 하는 사람 월급을 똑같이 받으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은 내수경제가 침체되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직장인들은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왜? 회사 차원에서는 내 물건을 많이 사줘야 되는데 사람 돈이 없으면 못 사잖아. 그죠? 그럼 내 거 많이 못 사줘. 이익 창출을 못 하니까 월급 줘야 되는 직원들 있잖습니까? 정리해고 들어가죠. 그럼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국가부도 사태. 97년도 IMF 아닙니까? 다 죽었잖아요. 리셋됐어요. 리셋. 지금 이거 코로나 리셋될 수도 있어요. 겁주는 거 아니고. 하지만 전망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단어적인 선택의 문제가 조금 있네요. 왜냐하면 제가 바라보는 전망은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흔히 얘기하는 말이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날이 추워집니다. 이제 9월달이죠. 지금 곧 좀 지나면 아침 저녁에 기온차가 나면서 특히나 노약자들 또는 어린이들은 갑작스런 기후변화, 갑작스런 온도변화에 따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기를 종합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하죠. 그 중에 A형 독감, B형 독감, C형 독감 뭐 다 있겠지만은 통틀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랍니다.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똑같은 거예요.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앞으로 고등동물, 인간이라는 사람들은 이런 바이러스와 무진장 싸워가야 될지도 몰라요. 아니요, 같이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공존. 그런 말이 있죠. 전 세계 70% 코로나 다 걸리면 코로나 없어진다고. 그럼 왜 제약회사에서 왜 백신 빨리 안 만들지? 이거 만들면 대박인데 못 만들죠. 이 코로나 얘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있다가 B라는 사람이 갈 때 이 변이랍니다. 조금씩. 그게 무한정으로 다단계처럼 퍼져갈 때 어마어마한 변이가 되겠죠. 그럼 제약회사에서 이제 약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미국 FDA 승인도 받아야 되고 막 공정을 돌리고 연구비를 들여서 막 만들었어요. B에 옮겨가고 나면 변이하고 나면 이야기 안 먹히는데 어떻게 공정을 하고 어떻게 하고 이 라인을 다 만들어 갖고 했는데 수익성이 없잖아요. 회사는 이익단체예요. 이익단체는 수익성이 없으면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거 안 하는데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럼 백신 못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이 바이러스가 공존될지 모르겠다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되고 이 마스크가 늘은 아니겠지만 조금 이런 분위기가 있을 때 모든 진출입로에 왔다 갈 때는 열체와 바이러스는 속옷처럼 기본적으로 가지고 착용하고 입고 가지고 예비로 가지고 와야 될 필수품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대에 와 있고요. 아니길 바라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학생을 하고 있으니까 좋죠. 물론 어머니 아버지도 힘들겠죠. 하지만 앞으로는 힘들어질 거예요. 사실은 올해까지는 기온차가 많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생기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어른들이든 노약자든 우리 같은 뭐 젊은 사람이든 여러분 같은 학생들이든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코로나인지 일반 감기인지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불안심이 조장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 경쟁이 얼어버립니다. 다 위축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간단합니다. 뭐 이런 위험한 급박한 상황을 교수님 어떻게 간단하다고 얘기하십니까? 제가 볼 때 가면 복잡하고 급박하다고 나도 복잡하게 급하게 죽도록 막 기어다니됩니까? 아니잖아요. 받아들일까? 아까 말했죠. 받아들여야 돼요. 대신에 준비해야지. 나중에 사람들 어떡하지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 코로나 때문에 미칠 것 같다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사라져갖고 자 달리기 출발하면 그때 신발 신고 신발 찾고 막 끝매고 막 하면 늦다는 거죠. 신발 신고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땅 하면 바로 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결승점에서 한 걸음만 내디디면 골이라는 애들도 있어요. 가진 거 있는 부모 만났던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출발선보다 더 뒤에 출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도 그렇고. 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일어날라면 누구 확 밟고 지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 없이 갈 수는 없지만, 최대한 시작하고, 땅 하고, 출발이 됐을 때, 그때서야 신발 찾고, 끈매고 하는 건 바보스럽다는 거죠.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순 교수님이 보는 코로나 시대 태권도의 전망은 아직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거.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학생들이잖아. 어차피 졸업하려면 여러분 내년에 2월에 졸업해야 되니까. 현재로서는 그래요. 역시 그러니까 직장생활 좋았나. 아까 말했죠. 회사에서 이 시장경제가 위축되기 시작하면 직원들 좀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자영업자인 우리들은 뭐가 좋냐? 좋죠. 내가 가고 싶을 때 휴가할 수 있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태권도장 하면 여러분들 아직 못 느끼겠지만 아이를 키우고 하는 부모로서의 직업은 최고입니다. 아이와 늘 함께 할 수 있어요. 다음에 또 얘기해 줄게요.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용이 사실 좀 더 있어요. 뒤에 준비한 내용은 보면 태권도장의 허와 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도 허가 될지 실될지 나눠보는 부분이 있는데 준비한 내용보다 이 말씀드려야 될 내용들이 워낙 좀 많네요. 막상. 그래서 일단은 1차 시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멘트를 하고요. 지금 여기 내용에는 이렇게 허와 실이 있고 그 허와 실에 관련된 내용이 또 부가적인 설명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과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건 아니죠. 참 2차 시까지는 온라인 수업이니까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다루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마무리 멘트만 제가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태권도장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태권도장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모든 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물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저는 여러분들의 선배이기도 하고 저도 동의대학교 출신이라 그랬죠. 얘기 안 했었나? 여러분들의 선배이기도 하고 태권도의 선배이기도 하고 인생의 선배이기도 하고 그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불편한 그런 교수가 여러분한테는 안 되겠습니다. 동네 형 같은 사람 될 수도 있고요. 저랑 소주 한잔하고 싶으면 같이 한잔해도 돼요. 일단은 태권도장에서 여러분들 잘할 수 있는 모든 길잡이를 제가 다 해드릴게요. 물론 다 성공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옆에서 세컨 봐주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도 수월하고 편하지 않습니까?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에 클래스 21명이던데 21명 중에 또 취업을 나갈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학교에 남아있을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저희 같은 사람들 이용해야 돼요. 이용. 우리가 흔히 한국이 좀 잘못됐어요. 이용이라는 말을 굉장히 뭔가 나쁜 거로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 많던데 이용은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몰래 좀 비겁하게 저 사람이 손해보도록 보든지 말든지 나의 모든 이익만 원해서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간다면 이용이 좀 나쁠 수도 있지만 한자음 그대로 이용이라는 건 쓸용자잖아요. 다를 이자. 내가 쓰는 거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돈 내고 학교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용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용할 의무. 이용할 의무라는 게 무조건 이용했는데 이 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얘기해야 되겠네요. 교수는 여러분들 열심히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다고. 이 말이 더 맞겠네. 여러분들 의무가 아니고. 자, 말정정. 여러분들 돈 내고 학교 다니잖아요. 정확한 요구를, 정당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 가르쳐 달라. 내 부족하는 거. 내 모른다 이거. 알 때가 가르쳐도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럼 교수들은 뭡니까? 학생이 알을 때까지 충분히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좀 그렇지 않죠? 보면 대한민국 아직 멀었어요. 저기 뭐 스카이대 쪽에는 뭐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교수는 학생 나눠지가 있습니다. 학생 없이 교수가 있을 수 있어요? 나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도 공부만 건 알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없으면 공부만 한 인생만 인생이고 여러분도 인생이 아니에요. 이상한 이거 갖고 있어요. 뭐 다른 교수들은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틀릴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시원하게 얘기합니다. 왜? 저는 교수 안 해도 돼요. 태권도장 하면 되고. 태권도장 하면 국제심판하면 돼요. 응. 국제심판하면 기능하면 되죠. 뭐. 무시라고, 이거. 여하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 교수하고는 저랑 약간 좀 차원이 다르다는 거.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 좀 위험한데, 생각할 수 있겠죠. 저를 아는 사람들은, 역시 김수현 교수구나. 교수님이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만나보면 알아요. 이 사실 태권도 스타트업이라는 이 수업을 여러분 태권도장에 갔을 때 뭐 어떻게 상담하는 법이라든지 아이들 어떻게 대하는 방법, 말투는 어떻게 어떤 뭐 이런 아주 기초적인 걸 배우는 시간인데 사실상 이게 이론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만나서 얘기하면서 실습도 해보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재밌어요. 무기장착 하는 거라니까. 딱 갔을 때 스탠바이 딱 됐을 때 딱 달릴 수 있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내 필요하니까 내 이거 알아야 되니까 내 모릅니다. 알 때까지 가르쳐 주세요라 하는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교수는 여러분들 말하는 것을 경청하고 듣고 알아들을 때까지 얘기해 줄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거고 뭔 말인지 알겠죠? 반대로 교수는 가르쳐 주려고 의무를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안 듣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괴롭히세요. 가르쳐 달라고.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충분히 요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빨리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여러분들 만나고 현장 지도도 제가 좀 해주고 싶고 그리고 얼굴도 보고 이렇게 보고 싶은 애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수업이 2교시 수업이다 보니까 우리도 50분짜리를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론 수업을 하는 거는 음성이 총 50분 이상 이어져야 돼요. 일부러가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할 말 진짜 많아요. 이 태권도장에, 저는 목숨을 구했던 사람인데, 태권도장에 관련돼서 이야기해보세요 하면, 진짜 밥 안 먹고, 밥만 먹여주면, 닌겔 꽂고 수행 맞아가면서, 6박 7일도 안 쉬고 갈 수 있어. 6박 7일도 작지. 365박 366일도 할 수 있어요. 진짜. 할 말 진짜 많습니다. 사연도 많았고요. 그런 걸 다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하튼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여러분들 또 개념 없이 서면에 그루브 가서 또 신나게 먹고 진탕 놀다가 코로나 확진자 동선에 겹쳐서 날구시 나는 그런 상황 되지 마시고 난 인기 스타가 되고 싶다 하면은 그렇게 하세요. 에?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우리가 다 노력해야 빨리 없어집니다. 요 뒷부분에 있는 허와실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 수업 때 제가 여러분들과 하도록 할 테니까 재미없는 수업 들어주신다 고마웠고요. 혹시 마지막 내용만 들어서도 있겠다 보면 귀찮다고 쓱 말을 재미있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라디오 듣는다 생각하고 그냥 틀어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그룹 가지 마세요. 그룹하고 또 몇 군데 있던데. 가지 말고 열심히 본인을 위해서 노력하는 2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여러분들 또 만나요.